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 2022년도 8회 기출문제 풀이 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기출입니다. 9회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려 180문제, 그리고 이따가 문제 풀다가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이 8회죠. 오늘 8회 문제풀이 문제 9번이 해가림설이었고요. 9회 문제 9번이 해가림설 보험 가입 금액 똑같이 15점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놀랍죠. 이제는 기출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기출문제풀이를 제가 지금 9회 8회 역순으로 가고 있는데 하시다가 보면 계속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슈로 또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 특별히 이거 한번 하고 갈게요. 시험 문제지를 받으시면 매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 써 있고요. 자, 쫙 보시고 총 120분. 이건 1차하고 달라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서 바로바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시간은 넉넉한데 이게 은근히 후딱 가버립니다.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란색 보셨죠? 제끼거나 맨 나중에 풀 문제. 만약에 9회 시험처럼 문제 6번 적과전 조형 한번 종합형 한번 잘못 건드리면 문제 6번입니다. 20번도 아니고 문제 6번에서 꼴랑 지금 5점짜리 5개 풀 문제 6번 갔어요. 15점짜리. 여기서 어떤 분? 40분을 소모했답니다. 그럼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풀 때 대략 10분, 15분. 무려 여기서 1시간을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 풀 때.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60분 동안 1과목 나머지 계산 문제 다 풀고 2과목 다 풀어야 됩니다. 떨어집니다. 꽈락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 시험 문제지 표시하고 다 감독관이 이거 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문제지 페이지 수, 문제 번호 있나 없나, 빠진 거, 상태 찢어진 거 없나, 파손 확인하고 저거 하는데 여러분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이거 합니다. 여기 바로 이때 제끼거나 자신 없으면 제끼는 것도 좋습니다. 제끼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공부량이 미비했던 거는 어설프게 손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끼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나머지 다 두고 편안하게 답안지 걷어갈 때까지 손을 쓰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칸 띄워놓고 이하 여백은 미리 써놔야 됩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던 거. 이하 여백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써놨죠. 제끼거나 맨 마지막에 풀 문제를 바로 이때 감독관이 이거 확인하라고 할 때 확인하고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수험생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답안지 풀이할 때 이거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두 차례, 여러 차례.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또 체크할까요? 이거 은근히요, 시험장에서 계속 반복 저한테 평상시 듣고 가야 시험장에서 좀 편안해집니다. 반드시 검정색. 그죠? 그 다음에 있죠.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이 가능하니까 제끼거나 맨 나중에 문제를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 번호하고 아까 문제 이번에 9회 6번 같은 경우는 뭐 적과전 종합염입니다. 그럼 문제 6번 적과전 종합염에서 평년 착과량 등 해놓고 딱 제목 적어놓고 바로 풀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길면 다 씁니까? 요약 기자면 되죠. 품목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 사과, 착과가수 보험금, 평년 착과량 딱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할 때는 두 줄 쫙쫙 긋고 이거 수정 테이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아니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수정 테이프 수정 그거 시간 없어요. 그냥 두 줄 쫙쫙 긋고 바로 위나 밑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쭉쭉 긋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깔끔하게 쫙쫙 긋고. 예. 그 다음에 뭐 불응하면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하고 여기 돼 있죠. 계산 과정 문제에서 단답형 서술형에서 단위를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주간 거리 있다고 칠까요? 50cm 이상 이렇게 됐는데 50cm 이상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를 박스 여기만 친 겁니다. 여기만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답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겁니다. 또는 물어보기를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50cm를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단위가 문제에 있는데 굳이 또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써놓고 저한테 이거 맞게 해줄까요? 틀게 해줄까요? 제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출제 다 채점자 마음이지. 무분점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마다 상황마다 저 댓글 올라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써서 부분점수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여기는 부분점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아는 건 다 풀었어요. 그 시간이 남았고 모르는 거 제끼고 남은 시간에 요거 다는 모르겠는데 알겠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일단 아는 데까지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있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15점 배점인데 야 이거 물음 1, 물음 2, 물음 3 중에서 물음 1 또는 물음 2는 알겠어. 그거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쓰시라는 거예요. 쓰는 데까지 요거 없다고 돼 있지만 부분 점수 쓴 거는 받았다고 하는 분도 들었어요. 제가 답안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수강생들의 댓글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면 그래도 악착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평상시 공부하실 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답안지 띄워놓겠습니다만 항상 답안지 작성해야 됩니다. 줄 커져 있는 거 답지에다가 매 문제가 끝나면 끝 열심히 막 푼 다음에 끝에다 이렇게 하단에 그 문제 끝에다 끝 한 줄이나 띄고 또 문제 쓰고 문제 번호 쓰고 이렇게 맨 마지막 전체 답안이 끝나면 답안 끝나고 끝 써 있겠죠? 한 줄 띄고 딴딴 이하 여백 쌍따옴표 이렇게 쌍따옴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맨 마지막 푼 문제 쭉 해서 끝 쓰고 한 줄 띄고 가운데에다가 딴딴딴딴 이하 여백 이렇게 이하 여백 푼 그 칸에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풀기로 했던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 문제를 한 줄만 쓰든 두 줄만 쓰든 다 못 풀었든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끝 쓰고 이하 여백은 꼭 써주세요. 이건 엄연히 여기서 분명히 답안 작성에서 답안 작성의 포맷을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 주고 있잖아요. 이건 지켜줘야죠. 풀었든 못 풀었든.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채점자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틈 나는 대로 이건 거의 잔소리처럼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험장에서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잔소리처럼 들어놓으면 현장 가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말 그대로 그렇지. 우리 교수님이 저거 제낄 거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다 봅니다. 야, 저과전 종합염 이거 7번에 1과목이 7번 또는 2과목 중 한 16, 17번에 배치됐네. 이건 맨 나중에 풀어야 되겠네. 그렇죠. 적과전 종합염에서 착과감소 보험금 물어보고 과실손해 보험금 물어보고 다 물어봤다.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1과목에서 문제 1번 보험 이론 쪽이 나왔죠? 보시면 1과목에서 위험 관리 방법을 물어봤고요. 그 중에서 위험 관리 방법에는 재무적 관리와 물리적 관리가 있고 위험 특성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서브노트 깔끔하게 해드렸었어요. 보실게요. 보시면 이 중에서 5가지를 쓰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위험을 회피한다, 손실을 통제한다, 위험 요소를 분리해버린다, 계획을 통해서 보험자한테 위험을 전가한다, 아니면 위험을 내가 스스로 인수해버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서브노트로 가보시면, 자, 이게 서브노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기 위험 관리 방법, 제목이 이거죠. 여기는 업무방법서 페이지입니다. 업무방법서 페이지까지 연동해드렸죠. 봤더니 여기가 나온 거죠. 교재에 있는 거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 쓰래요. 이거 쓰면 됩니다. 서브노트도 이거 기가 막히게 정리해놨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관리.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몇 회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마 10회 예상해봅니다. 여기가 얘가 제일 중요하죠. 시험 내기 너무 좋거든요. 자, 보세요. 출제자는요, 괄호를 자기 마음대로 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쳐도 돼요. 이게 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출제자가 칠 수 있는 괄호에 전부 다입니다. 괄호 넣기입니다. 무조건. 업무방법에 표가 딱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출제 냄새가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예, 5점으로 내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올해 2023년도 9회 시험에서 시사점을 줬습니다. 위험 이론 쪽에서 처음으로 서술형이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15점이 나와버렸습니다. 8회 시험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해가지고 뭐예요? 보험 이론에서 그 농업 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거기까지 합해서 1장, 2장에서 5점, 5점, 5점에서 15점, 5점짜리 3개 냈고 9회 시험에서는 이론에서 탁 묶어가지고 서술형을 한꺼번에 15점 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서술형까지 같이 준비하자.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5점이지만 요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겠다. 이거 서술형 나오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서술형 다 업무방식을 다 서브로 다 해버리면 서브노트가 또 하나의 교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양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제가 본강의 하거나 본강의 때 이제 너무 벅차죠. 따로 이론 부분을 그 기술형 부분을 제가 한번 따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우리 진도 강의 다 뺀 다음에 한 번 더 내는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께 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한번 따로 시간 딱 해서 서술형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 뭐예요? 키워드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서술형이라고 달달달 아니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서술형일수록 핵심 목차로 줄을 딱딱 잡아주고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 쓰는 게 훨씬 예쁜 답안이 되고 또 고득점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술형을 본강에서 다루기엔 너무 양이 방대해진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 목차 위주 암기지로 갈게요. 됐습니다. 되셨고. 문제 2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농업재해의 특성은 2장이죠. 1장은 보험과 위험, 보험이론, 손해보험계약의 특성, 그 다음에 보험약관, 보험증권에 대해서 다뤘고 2장에서 농업재해의 특성 나옵니다.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짜잔 여기 보세요. 2장입니다. 장은 2장인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농업재해의 재해죠. 농업재해의 특성. 심지어 제가 이거 암기티까지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그래 놓고 총 6개인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중에 5개만 써보래요. 6개 중에. 그랬죠? 암기팁까지 겨울에 우리 동복 입죠? 겨울에 불이 잘 나잖아요. 동복 있는 계절에 불이 나면 불이야 외치면서 광역 대피소로 피신하시라고. 대박 아니었습니까? 자, 이건 또 나오기 힘들겠죠? 이걸 서술형 나오기 이제는 힘듭니다. 그러면 서브노트로 오셔서 여기 보실까요? 짜잔 여기. 자, 이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서브노트도 있고. 여기입니다. 기존에는 농업 재해의 특성이었었습니다. 재해는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불확실성, 불가항력성. 그런데 이번에는 저 재해가 아니라 저 농작물 재해를 보험으로 다룬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보험의 특징이 있을 거고 사람은 생명보험, 피보험 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손해보험이죠. 그 중에서 농작물의 손해, 농작물의 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이거. 이것도 딱 보죠. 이것도 서술형이 힘듭니다. 5개 쓰시오. 또는 어렵게 나온다면 5개 쓰시오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7개죠. 7개 주고 2개 딱 써놓고 나머지 5개 쓰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외웠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은 거 5개만 외웠다고 끝이 아니라 7개잖아요. 2개 주고 5개 쓰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5점이잖아요. 거기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만 역시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이건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고 여긴 진입니다. 말 그대로 도덕적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시험에 나왔잖아요. 저렇게. 그럼 얘도 역시 이런 거 하나하나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시험은 항상 브리타가 있고 출제자가 여러분의 예상을 기가 막히게 비껴가거든요. 야 이거 뭔 방에는 안 나오는 거 아니요? 나오죠. 이 문구 하나하나가 제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라 교재에 있는 말을 그대로 딱딱 제 몸만 추려와서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암기팁은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들어서 외우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자, 또 나왔죠? 서술형 뭐야? 지금 보다시피 5점, 5점, 5점에서 15점. 2023년 9회 시험에서는 15점으로 한 뉴스에서 그냥 서술형 딱 써버리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올해 서술형 안 나왔어요. 자, 가보실게요. 약관의 해석 원칙이죠. 보험 이론에는 보험 약관도 나오고 보험 증권도 나옵니다. 보험 증권도 암기사항이 있어요. 약관입니다. 해석 원칙, 기본 원칙이 있죠. 보험 약관은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 성실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공정화 해석돼야 하고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 그럼 약관상의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간의 충돌이 발생이면 당연히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보험자 불이익의 원칙. 그렇죠? 이렇게.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엄격 불리하다는 것은 작성자죠. 작성자 또는 보험자.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그 다음에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자를 갖다가 작성자라고 썼다. 내용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건 제가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항상 업무방법서 제가 기본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방법서 내용대로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험자가 작성자라고 한다고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답제는 보험자라고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엔 서브노트를 확인해 볼게요. 짜잔. 어때요? 보험 약관에 대해서 우리 보통 보험 약관에 이번에 문제 나온 거죠. 여기가 나왔죠.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가로놓기 나온 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수기조항 우선의 원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POP 원칙, plain, ordinary, 그 다음에 popular. 그래서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또는 대중적인 그 원칙에 의한다. 그 기준으로 해석한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여기는 크게 낼 건 없습니다. 쭉 가시면 이제 보통 약관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약관 해석 원칙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될 게 진짜 브리터라면 야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엔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제가 출제자라면 그래?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해온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낼 거냐면 얘를 약관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15점을 배점을 하고요. 올해 2024년 9회 시험처럼 15점 배점하고 15점 배점한 다음에 15점 이거를 3개만 골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 5점씩 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제 공부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일단은 처음에 그 기본도 하실 때는 암기 말고 편안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 두세 번 본 다음에 제 서브노트 중요한 건 목차를 다 기본 원칙 특성에 대해서는 다 잡아놨어요. 그럼 맨 마지막 할 것이 이런 식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원칙 특성에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서술할 것까지 준비돼야 됩니다. 올해 공부 기준은 거기에요. 10회 대비는 됐습니다. 자, 문제 4번은 따로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답 쓰는데 10초가 아니라 5초. 여러분 답안지 자 기초문제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한 60% 문제가 답안 작성하는 각 문제별로 거의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심지어 15점짜리인데 2분도 안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풀어야죠. 그걸 딱 먼저 풀고 다 풀어요. 나머지 두세 개 못 풀었겠죠. 맨 마지막에 문제 몇 번 쓰고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잘났다고 막 무조건 들이다 어려운 거 먼저 풀었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면 아는 것도 다 까먹습니다.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진짜입니다. 이거 자 볼까요? 문제 하나하나 해독하죠. 농작물 재보험 좀 크게 해볼게요. 오케이. 재보험 밭작물 이런 거 주의해야 되십니다. 밭작물 품목 중 그러면 여러분 밭작물 하면
보장 방식에 따라서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양양 고마워 감착 콩팥 9개죠. 밭작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 불호, 무배, 단당, 파, 메시, 고추, 브로콜리, 무, 배추, 단호박, 당근, 파, 메밀, 시금치 9개. 그 다음에 밭작물 특정위험 인삼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밭작물이에요. 그걸 다 포괄하는 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기 부담금이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의 품목. 이거까지 떴어요. 두 가지. 고불호잖아요. 고추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이거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죠. 이거 더 말하면 입 아파. 이거는 그냥 뭐 써보고 그냥 기본 아닙니까? 날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날로. 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저거는. 다만 문제 해독할 때 여기 앞부분에 이 범위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가위 보장 방식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항상 다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아마 지난 시험 문제에서 몇 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세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답을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제가 그랬죠? 문제 5번. 인수심사는 매년 무조건 100% 특기, 날짜, 기간, 센티미터, 재식 밀도는 무조건 100% 해마다 100% 인수자. 나왔잖아요. 딱 제목만 볼까요? 벌써 재식 밀도죠. 그 다음 날짜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센치 나오죠. 그 다음 수령 나왔죠. 여기도 수령이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수제한은. 인수제한은 흔들림 없는 편안함, 암기. 인수제한은 요만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완벽하게 해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먼저 풀어보고요. 자, 오미자는 주간거리. 나무 주간 거리를 말한 거죠. 너무 넓지 안 된다. 50cm 이상으로. 여기도 이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센치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안은 50만 써야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요, 교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거. 이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뜨끔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센치 안 된다. 정확하게 50만 써라.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포도 인수제한 수량이죠. 포도는 3년 미만이죠. 3년 미만인 수량은 포복, 오참, 포도, 복숭아, 오디, 참나래. 됐죠? 포복, 오참입니다. 지금 이따 수업으로 보여드릴게요. 복분자. 가입연도 기준입니다. 여기다 가로칠 수도 있어요.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 111이죠. 1년이나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거를 인수제한이니까 항상 그랬죠. 인수제한에서는 인수제한 기준의 반대인 인수가능도 동시에 알아달라고.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을게요. 색깔 바꿔서 복분자 인수가능 수령은요? 그렇죠? 2년에서 10년입니다. 동시에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보리 또 나왔죠. 파종을 10월 1일 이전에 파종하거나 11월 20일 이후에 실시간 농지. 반대로 가능은요. 10월 2일부터 여기가 11월 20일이니까 11월 19일에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항상 인수 제한과 인수 가능을 동시에. 하지만 가로놓기는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옵니다. 여지껏 정말 가로놓기만큼 공부방서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가로놓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날짜 볼 때는 공부방서 기준 봐주시면 되겠고. 양파는요, 23,000주 미만 4만주 초과. 반대로 얘기하면 인수 가능은 23,000주에서 4만주까지. 서브노트로 가보실까요? 자, 짜잔, 여기일까요? 딱 떴네요. 어때요? 인수제한 나왔죠. 보실게요. 저건 제가 첫머리 가게 해놓은 거 수령 보실게요. 여러분 어때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짜잔. 자, 과수사종은 제가 저렇게 사배단터, 사과배 이렇게. 사과는 3, 4, 5. 밑으로는 사배단법은 3, 3, 5 이렇게 외워주고 이렇게 외우게 한다고요. 사관에서는 밀반일 형태로 밀반일
그래서 밀식 재배는 3년 미만, 반밀식은 4년 미만, 일반 재배는 5년 미만을 인수 제한한다. 됐죠? 이것 때문에 기존 표준 수확량에서 3년, 4년치 자료는 다른 거 일반 재배 방식의 75%, 50%를 갖다가 쓴다.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구할 때. 그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나온 게 뭐가 나왔죠? 포도 나왔잖아요. 3년 미만. 포도, 복숭아, 오디, 참다래. 2년 미만은 감귤인데, 2년 미만인데 망감류고, 망감류 고접은 2년 미만. 일반 감귤은 4년입니다. 일반 감귤은 4년 미만, 온주미감 4년 미만인데, 만감류 고접. 우리 만감류가 한라천왕이죠. 한라봉, 레디양, 천혜향, 황금향 얘들의 꼭대기에서 접하는 거. 고접 개들이 2년 미만. 그 다음에 4년 미만은 암기하기 좋게, 우리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죠? 4년. 국회의원은 뭐예요? 있으나마나, 옛날에 국회의원을 대감이라고 했죠. 걔들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유무대감. 있으나마나한 대감, 유무대감 4년. 5년은요? 아, 진짜 강의 또 해주네.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5년 미만은. 제 친구는요, 결혼한 지 이제 딱 5년 딱 안 됐습니다. 5년 차분들은 안 그런데 5년 미만이라서 아직도 매일 밤 살 떨린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살 떨린다. 매실 밤 살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5년 넘어가면 살 안 떨린답니다. 그래서 5년 미만까지 딱 살 떨립니다. 신혼이 요즘 5년이 아니고 혹시 5일 아닌가? 5년입니다. 내 친구는 그래도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서 5년 미만 4년까지는 아직도 매일 밤 살 떨립니다. 5년 미만 매실 밤 살고 됐습니다. 자, 육자로 외워두시고 유숙자, 육자, 6년 자도 육자. 그다음에 7년 미만은 요 7은 차 어때요? 차는 여기 지금 과수하고 있는데 밭작물인데 제가 끌고 왔어요. 왜? 이거 맞추려고. 오름차순 맞추려고 끌고 온 겁니다. 어떤 분도 교수님 저 차가 과수입니까? 장난하네. 따지지 말고 밭작물에 끌고 와요. 써놨잖아요. 그런 분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거 굳이 과수단에서 써간다. 7년.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말하면 왜 다 이상해지지? 호빠. 그 호빠 자주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호빠. 호두는 8년.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번에 좀 이따 푸시겠지만 뭐 반팔 참치, 지 암기팁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3년 미만 퍼붓고참인데 뭐 삼포로 가겠지, 삼포로 가거든 할 때 요렇게.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까불면서 드린 말씀이 시험장에서 정말 여러분한테 주옥같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다가서랄 거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미자. 뭐 삭벌한 지 3년 이상 되었거나 또는 삭벌하지 않는 과손이라면 식묘된 지 4년차 이상은 인수 제한하겠다. 복분자 이번에 나왔죠? 1년 이하 11년 이상, 가능은 2년에서 10년. 됐죠. 자, 나머지 보여줄게요. 나머지는 제가 인수제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얼마나 정말 디테일하게 이슈별로 묶어서 했는지 보세요. 수령 혼식을 인수제한하는 거, 조방재배 인수제한하는 거 딱 묶어서 다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출제자가 제 서브로 또 보는 것 같아요. 이번 9회 시험에 확신을 가졌어요. 내 거 보고. 안 보지 않고는 저렇게 똑같이 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출제 내자면 뭐 천지빛깔이죠. 쫙 보세요. 나 묶어놓은 겁니다, 이거. 또 병의 인수제한도 제가 역병, 궤양병, 균해병 따로따로 묶어놨죠. 논작물 딱 보고. 지금 여기 우리 볼이 나왔었나요? 여기가 나왔죠? 이거. 놀랍죠. 또 그냥 교재 있는 거 다 읽고 이거 하세요, 외우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강의. 정리도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외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